안녕하세요. C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GCSE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GCSE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도대체 이걸 뭔지. 그래서 오늘 한영호 원장님께서 GCSE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궁금해 하시는 GCS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GCS는 이제 영국의 중등 과정입니다. 중등 과정 마치고 치는 시험이고요. 이제 영국 학년으로 Year 10, Year 11. 2년 동안 하고 나서 치는 시험을 우리가 리니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Year 10 마치고 시험이 없고요. Year 11 마칠 때, Year 11이 이제 마칠 때 5월, 6월에 시험을 치는 게 GCS입니다. 그럼 일단 GCS의 이제 중요성 말씀드릴게요. GCS는 영국 대학 입학원서 유카스의 GCS를 친 학생에 한해서는 성적을 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GCS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은 GCS 성적 요구 조건이 없지만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이 대부분 엄청 좋습니다. 통계적으로. 참고로, 여기 지금 제가 안 적어놨는데, 지금 올해, 이제 LSE에 지원한 학생이 있는데, A레벨 성적은 좋았거든요, 예상 점수가. GCS 성적도 나쁘진 않았어요. 7, 8, 9 골고루 있었거든요. 그 학생이 LSE 이제에서 제일 최상위 학과에 지원했는데, 떨어졌는데, 피드백이 뭐라고 하냐면, GCS 성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LSE도 지금 GCSE를 많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A레벨이 이제 시험 제도가 이제 이렇게 예전부터 바뀌었는데, 그 A레벨 또 2년 다 배우고 나서 치는 시험이거든요. 첫해 예상 점수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예상 점수가 다 좋다 보니까 학교에서 부풀려서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못 믿겠다는 거죠, 대학에.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직전에 공식 시험인 GCSE를 많이 이제 보는 거고요. 해외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A레벨은 거기는 1년 배우고 1년 만에 그 다 치거든요. 영국 스타일하고 달라요. 그 학생들은 또 그럼 1년 배운 거 성적을 좋으면 기입하고 아니면 예상 점수 놓고 그거는 이제 A레벨 제가 소개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영국의 의치대는 여기 거의 대부분인데 제가 거의 모든입니다. 모든 영국 의치대는 GCSE 미니멈 성적이 있습니다. 그 미니멈 성적이 안 되면 A레벨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좀 합격할 확률이 낮고요. 아니 이제 실제로 대학에 물어보면 자기들이 미니멈 리ኳ이먼트에 충족을 못하면 지원하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마다 미니멈 리ኳ이먼트가 다르거든요. 의치대에.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거, 미니멈을 넘었는데 이제 찾아서 지원하면 됩니다. 그 GCSE 과목 수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10과목 전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10과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제일 아이디어라서 9과목에서 11과목 사이. 8과목 하는 학생들 간혹 있습니다. 2년 과정에. 그럼 2년 과정 8과목은 좀 적은 편이고요. 12과목 이상하는 학생인데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1년 과정 하는 학생이 있어요. GCSE. 그 학생들은 보통 5에서 6과목만 해도 최상위권 대학이나 의치대 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은 이제 1년 과정을 했기 때문에 1년 과정에서는 2년 과정 학생들처럼 10과목을 할 수가 없거든요. 타임테이블이 안 나옵니다. 예. 여기 이제 간혹 그런 얘기 있거든요. 12과목 이상 하면 옥스브리지 가는데 좀 유리하다는 카드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목 숫자 많다고 유리한 거 아닙니다. 과목 숫자 많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이렇게 시간에서 과목이 많다 보면 이제 과목별로 해야 되는 공부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좋게 받을 확률이 낮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뭐, 9과목 한 학생하고 12과목 한 학생이 있다 할게요. 9과목 한 학생은 9가 9이 제일 높은 점수인데 이게 8개고, 뭐 8이 한 개 할게요. 이렇게 받은 학생이 있고, 12개 받은 학생은, 12개 한 학생은 9가 뭐 7개, 8이 뭐 한 2개, 그럼 9개, 남은 3개가 7, 1개, 6, 2개를 할게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게 안 좋게, 이쪽에, 왼쪽이 좋아. 뭡니까? 9과목에 9, 8이, 12과목에 6부터 9까지 골고루, 물론 뭐, 9, 8이 많이 있긴 하지만 지금 6, 7이 있잖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GCSE 이제 아트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트는 사실은 이제 저는 아트를 선택하는 걸 좀 반대합니다. 이런 예외를 빼고요. A레벨 때는 꼭 아트를 해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뭐, 아키텍처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파인아트나 아트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대학교 때. 그런 학생들은 A레벨 아트를 해야 되니까, 그럼 GCS 당연히 아트를 하겠죠. 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가 아트가 재밌어서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트는, 과제가 많기 때문에, 뭡니까,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많이 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하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점수 받기가 막 어려운 과목은 아닌데,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GCSE 과목을 선택하는 이제 학년으로 가면 그 GCSE 과목 선택이 이제 9학년 뭐 보통은 이제 두 번째 텀에 하거든요. 다시 그때 돌아가면 아트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안 한다고 해요. 그런 학생이 많습니다. 그 여기서 다음에, 이제 예,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늦게 영국으로 와서 예, 10학년에 들어갔는데 아트 말고 텍스타일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바로 와서 뭔지 텍스타일. 모르니까 예, 예. 학교에서 이제 이 자리가 텍스트밖에 없어. 네가 이 카테고리에서 네가 텍스타일 선택해야 되고 했는데 그게 예. 바느질이었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우리 학창 시절 다닐 때 여자들 가사? 예, 네, 가사 안에 뭐 맞아. 뜨개질, 바느질 이런 거네요. 네네. 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하여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CSE 잉글리시에서 랭귀지 과목이 그래서 예, 보통은 이제 랭귀지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퍼스트가 있고 세컨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국 학생들처럼 아주 영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통 퍼스트 랭귀지로 하게 하고요. 좀 그래도 GCSE 과목 잉글리시 랭귀지를 해야 되는데 퍼스트 랭귀지 하기에는 이제 영어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이제 세컨드 랭귀지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5, 6 이상 받는 거는 퍼스트 랭귀지에서 5, 6 이상 받으면 대부분 영국 대학에서 영어 입학 시험 조건이 없습니다. 이제 영어 입학 시험 조건은 보통 이제 IELTS나 IBT 요구하거든요. IELTS. 근데 이게 또 학생들에게 상당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GCSE 하는 학생들은 물론 할 때 이제 영어를 잘해서 펄트 랭귀지 있으면 다행이지만 뭐 세컨드 랭귀지 하면 IELTS 해야 되고 펄트 랭귀지 하는 학생들은 5, 6 이상 받으면 하여튼 영어 시험이 이제 면제가 되고요. 입학 조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지금 방금 우리 그 지사님 얘기대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학생이 하다 보면 과목이 너무 이상하고 자기가 처음에 좋아서 했는데 뭐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꾸는 게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어 10 때, 이어 10 하프텀 전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어 10 끝나고 11 들어갈 때, 자기 해보니까 뭐 어떤 특정 과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못하겠으니까 다른 과목으로 바꿔주세요 하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2년 과정이잖아요. 이미 그 과목은 다른 학생들 이미 반 이상 진도가 나가서 안 들어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드롭해야 됩니다. 이 과목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면 됩니다. 이 포기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아까 제가 이제 12개 하는 학생 얘기했죠, 과목. 네. 만약 이 학생이, 이게 제가 어마어마한 팁인데, 6 나오는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필수 과목이 아니면, 그냥 거기서 바로 드롭하면 됩니다. 11과목이나 또, 뭐, 그 중에서 또 하나 더 힘들면 또 드롭해야 됩니다. 10과목, 9과목, 10과목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과목은 괜히 해서 6 받아서 성적표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 드롭하는 게 낫습니다. 어마어마한 팁이고요. 드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또 포인트가
이것도 저기 뭡니까? 모던 랭귀지가 좀 사실 좀 이슈가 되는데, 이것도 카드라 통신이 어떤 얘기했냐면, 뭐, 이렇게 프렌치나 스파니쉬를 GCS 때 하지 않으면, 캠브리지 옥스퍼드에 입학을 못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거짓 정보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코스 중에 1년 과정에 이제 프랑스 가서 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과가 없거든요. 그런 과가 없어서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프렌치나 스파니쉬는 이어 9이나 이럴 때 이제 막 선택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한 번도 배워보지 않았으면 괜히 선택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만약에 선택한다면, 와, 이것도 어마어마한 제가 팁인데, 스파니쉬가 좀 쉽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스페인시가 쉽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저는 이런 거 안 해봤지만, 저희 학생들 제가 많이, 한 20년 이상 해봤잖아요. 제가 학생들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수학물리를 가르치지만, 이런 걸 안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 뭐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게 쉽고, 막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이제, 가디언을 많이 이제 학생 해보니까 뭐 학교에 직접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프렌치나 스파니시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학생이 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한다면 전부 다 스파니시 하라고 그럽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프렌치가 어렵다고. 예. 그런 거가, 그리고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으면 그냥 욕심내지 말고 안 하는 게 맞죠. 선택은. 그 다음에 이제 과목 선택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뭐 이제 코어 서브젝트에는 이거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수학, 잉글리시 랭귀지, 퍼스트나 세컨드. 사이언스 해야 되는데 사이언스는 이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싱글 어워드, 더블 어워드, 트리플 어워드.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과학을 잘하면은 트리플 어워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표로 받으면 각 과목별로 나옵니다. 바이오 뭐 8, 케미스트리 9, 피직스 9 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이제 더블 오더로 하면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로 나옵니다. 사이언스에 뭐 8 받았으면 8, 8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더블 오더는 하고 트리플 오더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교과 내용을 2년 동안 뭐 이만큼 배운다 할게요. 사이언스에 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피직스가 챕터 1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 끝 이렇게 배운다 할게요. 그러면 더블 오더는 한 3분의 2 지점까지 요까지 배우는 게 더블 오더입니다. 그럼 각 과목별로 뭐 피직스, 케미, 바이오 다 요까지만 배우겠죠, 그죠? 나머지 요거 안 배우죠. 근데 그렇게 배우면은 더블 오더로 바꿔요. 끝까지 다 배우면 그냥 트리플 오더로 받습니다. 근데 특별히 뭐 과학에 대해서 뭐 울렁증이나 아 자기는 정말 싫고 뭐 이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마지막 부분이 막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하는 게 트리플 오더로 하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더블 오더보다 트리플 오더로. 예. 그리고 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옵션을 선택하는 게 이제 영문학, 잉글리시 리터러처 선택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는 에디셔널 매스나 퍼더 매스 있거든요. 여기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 수학을 못하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히스토리나 지오그라피나 RS 같은 거는 이제 영어 수준이 좀 높은 학생들이 선택하면 좋고요. 근데 영어 수준이 약간 낮아도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에세이 과목 하나 넣어야 되거든요. GCSE에. 하나 넣으면 좋습니다. 모던 랭귀지는 자기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고요. 어떤 학생은 이제 두 개 하는 학생이 있어요. 프렌치도 하고 스페니시도 하고. 뭐 자기가 어느 능력이 좋고 그렇게 하면 점수도 잘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 두 개, 특별한 경우는 두 개보다는 그냥 하나만 할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콘이나 ICT, 뭐 아트 이런 거는 이제 상황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선택하면 됩니다. 예.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 다 하셨나요, 원장님?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예, 더블 사이언스랑 트리플 사이언스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옥스브리지 갈 때 그 뭐 더블 사이언스를 하면 불리한 점이 있는지 트리플을 하면 유리한지 이런 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옵션 서브젝트는 뭘 해도, 뭐 유불리는 없고요. 그다음에 캠브리지 옥스퍼드 가기 위해서는 뭐 제가 여기 동영상 제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게, 물론 지수의 성적은 참고로 보고, 중요한 건 이제 A레벨이나 뭐 프리인터뷰 테스트나, 그 다음에 인터뷰,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 한 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되게들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예, 한국 학부모님들은 영국에서 학교를 안 다녀봐서 이게 예, 자기 자녀가 해외에 있는 국제학교, 그러니까 미국계 국제학교나 아니면 예, 한국 일반 고등학교, 중학교 음, 이렇게 다녔으면 예. 그러면 GCE 성적이 없는데 그러면 대학 원서 넣을 때 그거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 그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기 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기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외에도 이제 그 외 영국의 모든 대학들이 이렇게 A 레벨 말고 받아주는 게 IB도 있고요. 미국 거 이제 AP 있거든요. AP나 뭐 SAT, 그다음에 SAT 이런 게 있어. 뭐 그 외에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당연히 GCSE 안 했잖아요. 이 학생들 다 캠브리지 옥스퍼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마 대답이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요. 그 대신 대학이 이제 GCSE에 해당되는 그 중등 과정이죠. 예, 성적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좀 보내달라고. 근데 다만 그거는 참고 자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거 가지고 뭐 입학에 당락이 결정된다든지 물론 뭐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등 과정까지 완전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막 공부에 막 번개를 맞았는지 애가 막 천재가 돼서 막 머리 너무 잘 돌아가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IB나 뭐 AP나 그다음에 L 레벨이나 너무 잘해서 막 A스타 받고 제가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다들 부모님들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중학교 때 바닥에서 기면 고등학교 가도 바닥입니다. 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바탕이 돼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최상위권으로 뭐 중상위권 있으면 최상위권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완전 밑에 있으면 못 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바닥 얘기.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대부분 너무 또 오늘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원장님의 그 노하우가 오늘 다 뽑아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끝내고 더 예. 많은 GCS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CC로 연락하시면 더욱더 전문 상담을 상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